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월 12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25.05포인트 0.60%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 우려 등 외국인과 기관이 수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2,110억을 오타가 났네요. 2,110억을 순매도하였고 기관도 2천억 가까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868.08포인트 1.64%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해서 하락 마감했는데 외국인은 1,581억을 순매도하였고요. 기관은 1,906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피가 8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미국의 예상치 상회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또 매파적은 통화 긴축 선호, 이 매파적 연은 총재 발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우리 증시도 맥을 못 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또 반도체 2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방 압력이 더 커졌고요. 연초 이후에 과도했던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정상화되고 또 미중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작년 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대거 순매수를 보인 후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 코스피가 삼중고를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부담, 또 테슬라 주가의 부진, 그리고 이 전기차 수요 위축 우려 등의 현물과 선물의 외국 인물의 출해가 확대됐고 해운주는 이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중국 해관 총서의 홍해 운항 차질에 따른 무역 활동 불확실성 언급 등으로 해상 운임 상승 이슈가 반영되면서 해운주는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3.50, 0.05%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예상치 상회에도 내고 달러 매도 우위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중에서 이제 로봇 관련주가 아침에 좀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이 LG전자가 로봇 기업 M&A 검토와 또 삼성전자 상용 로봇 사업 본격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로봇스타, 로보티즈, 뉴런메카, TPC, 이렌시스, SBB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로봇 관련 종목들의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CS2024에서 참석한 LG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이 기자간담회에서도 미래 경쟁력 강화에 연간 10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고요. 특히 인수합병 M&A와 투자에 2조 원 이상을 투입을 해서 새 먹거리 발굴에 나서고 로봇 부문도 주된 투자 중 하나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LG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이제 로봇이 5년 뒤에는 확실한 미래가 될 거고 로봇의 발전 방향을 주시하고 지분 투자라든지 M&A 가능성도 열어두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산업용은 이제 산업용 로봇은 앞서서 관련한 인수를 이제 인수했었고 상업용은 이제 배송과 물류 로봇을 만들고 있으며 또 배송 물류 상업 영역은 우리가 또 새롭게 집중할 영역이라고 또 밝혔고요. 한편 삼성전자도 상용 로봇 산업 본격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지난 9월 CS2024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AI 등장으로 로봇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고 로봇이 급문살을 탈 것이라고 또 얘기를 했었고 또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게 로봇은 제조 로봇, 디테일 로봇, 홈과 개인을 위한 로봇 결국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도 만드는 게 최종 목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편 또 재활 전문 에어로볼 로봇, 근력 보조 무동력 에어로볼 슈트, 일상생활 에어로볼 로봇 등을 제조한 업체인 엔젤 로보틱스도 또 코스닥 시장 상장위원회 어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이 확정됐습니다. 이것도 좀 훈풍이 있었습니다. 해운, 종합물류 그리고 LPG 관련 종목들의 오늘 움직임이 좋았는데 미국과 영국이 후티 이 공습 개시를 하고 그러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후티는 또 이란 친성향 친한 예멘 후티인데 이란의 친 성향을 갖고 있는 모습이죠. 그 이란이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참가를 하게 되면 중동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란의 이제 이 참전, 요게 이제 관건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운 물류, 종합물류 관련 종목들 움직이 중 흥하해운이 상한가를 갔고요. 대한해운, SDS 그린로지스, KSS 해운, 그리고 태웅로직스 여기까지는 해운이고 태웅로직스, 한솔로지스틱스, KCT 동방 등 물류 관련 그리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GSE 등 또 LPG 관련 종목들 그리고 빅텍, 코치테크놀로지, 휴니드, 한일단조, LIG 넥소 등 일부 방산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고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한탑, 신성홀딩스, 샘표식품 등 또 일부 사료와 음식료 업종 관련 종목들도 흐름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12일 현지 시간으로 친이란 예멘 반군인 후티와 관련해서 예멘 내표적의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작년 말에 이 홍해에서 이 후티의 상상 공격이 시작된 이후 다국적군의 첫 공습이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티의 홍해 위협에 대한 직접 대응으로 이날 폭격이 이뤄졌고요. 미국과 영국이 이날 폭격이 이제 캐나다, 호주, 바레인, 네덜란드 등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설명이 이루어졌고요. 이란을 치러반 또 예멘 반군은 또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에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홍해를 지난 상선을 약 30차례 공격 위협한 바 있습니다. 또 이란이 또 11일 날 이 걸프 해역 페르시망과 이어진 오만만에서 미국 유조선을 또 이란이 납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멘 후티의 홍해상 이 선박 공격으로 세계 주요 경로가 위협을 받고 있고 에너지 수송이 동맥이죠. 호르무즈 해협이 또 항행위기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장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서방국과 주변국까지 본격 개입하는 이 중동 정쟁으로서 확대될 우려가 있고 또 이에 해운 운임과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해운 종합물류 LPG 관련 종목들의 오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드라마 관련 주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됐는데 이 비트코인 관련에 대한 악재 분석이 나오고 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거래 금지 등의 하락을 했습니다. 이집트, 티사이언티픽, 에티너넘 인베스트, 한일진공, 대성창, 또 하나투자증권, 갤럭시 모니터리 등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일제 하락을 했는데요.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공식 승인이 가상화폐 시장 자체 규모를 촉진을 하고 비트코인 신뢰를 높이는 재료가 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 비트코인 선물 ETF나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기존의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JP 모건 케네스 워싱턴 분석가는 비트코인 ETF 승인이 코인베이스에서 실제로는 좋지 않은 소식이고 비트코인 ETF가 성공을 거둔다면 그 자체가 코인베이스의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미국 증시에서도 코인베이스가 6.7% 하락을 했고 라이 플랫폼,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이방 인터내셔널 홀딩스 등 암호화폐 채굴 관련들도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ETF를 11개 거래소 상장을 공식 승인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내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에 급히 자본시장법상 위반을 이유로 비트코인 국내 투자 현물 ETF 매매를 차단을 했고 금융당국은 또 증권사들의 해당 ETF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또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총재 한국은행 총재가 전일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통화정책 방향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이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하나의 위험자산, 투자자산으로서 자리 잡은 것 같다면서도 바람직한 투자 자산인지 변동성과 내재적 가치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한번 해봐야 한다고 평가를 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후 4시경 비트코인 가격은 46,050달러 부근에서 입사 시간 전 대비 강보 흐름을 보이고 있고
빗선과 이 업비트에서는 6,310에서 6,33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또 이 서울 옥션, K 옥션, 갤럭시 SM 등 NFT 대체 불가 토큰, STO, 토큰 증권 발행 관련 종목들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 등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테슬라 등 이 미국 주요 전기차 업체의 주가 하락 등에 우리나라 2차전지 전기차들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화알루미늄, LNF, DIT, 이녹스, PNT, 포스코 퓨처,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등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지난밤 예상보다 강한 10일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표를 소화하면서 혼조세의 장을 마감했는데 테슬라 2.87% 하락, 레비안 1.47% 하락, 루시드 4.40% 하락 등 미국 주요 전기업체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또 테슬라가 미국 공장 직원들에게 임금 인상을 통보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테슬라 공장에서 미국에 있는 테슬라의 모든 생산직은 새해부터 시장 조정치의 임금 인상을 받게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가 인상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고요. 또 이제 글로벌 렌트카 업체라고 있는데 허츠인데 자사의 전기차 2만 대 가량을 처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허츠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고 글로벌 지사에서 보유한 전기차 가운데 3분의 1, 한 2만 대 가량을 판매로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허츠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이 전기차 보유 규모의 확대가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며 렌터카를 사용하는 뱅에서는 기존 내연 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호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테슬라가 이 홍해 항로 리스크 독일 베를린 공장 생산을 2주 동안 또 중단한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테슬라가 홍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운송 경로 변경으로 부품 부족이 또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또 저조한 업황 지속이 전망되면서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애경케미칼, SK케미칼, SKC, 롯데케미칼, 이수화학, 대한화와 삼성사 등이 하락을 했는데요. 또한 애경산업과 이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2심 유죄 판결에서 유죄 판결로 나오면서 또 이 소식도 애경산업과 애경케미칼, SK케미칼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건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이고요. 끝으로 장동건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한 주 마감한 시장 연일 밀리는 시장인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